안녕하세요. 믿고 오는 비평 미시입니다. 저희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선거기간 언론보도를 감시하는 4.15 총선 미디어 감시연대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신문 부문에서는 6개 종합일간지에 실린 선거보도 기사를 대상으로 모니터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미세런은 주간 단위로 선거 관련 기사 중 나쁜 보도와 좋은 보도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서대문구 지역구 이번에 민주당이 우상호 의원을 공천했고요. 미래통합당은 이석현 의원을 공천했습니다. 두 후보는 6번째 같은 지역구에서 만나게 돼서 언론의 관심을 끌었는데요. 확실히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일이긴 하죠. 해당 지역구 유권자들은 20년째 거대 양당에서 똑같은 후보만 보고 있는 것이니까요. 문제는 일부 언론에서 후보자 양력을 소개하면서 학벌이 유권자에게 상당히 중요한 정보라도 되는 것처럼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3월 9일부터 14일까지 두 후보의 공천 소식을 전한 보도는 조선일보에서 2건, 중앙일보에서 1건, 동아일보에서 1건인데 중앙일보 기사 1건을 제외하면 모두 본문이나 제목에서 연세대 81학번 동기와 총학생회장 경력이 언급됐습니다. 특히 조선일보 총선 기획기사인 4.15 하필에서는 제목에서부터 연세대 동기라는 점이 강조가 됐는데요. 후보자 영역 중 같은 대학을 나왔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정보일까요? 차라리 전공을 알려줬다면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이분들이 총학생회장을 한 건 자그마치 30에서 40년 전인데 과연 유권자 선택에 필요한 정보일까요? 한편 동아일보는 기사 제목에 혈투라는 표현을 썼고 기사 첫머리에는 대학 동문, 총학생회장 선후배 사이에 20년 동안 이어진 혈투라면서 정치권 곳곳에선 이 같은 탄식이 터져나왔다 라고 쓰기도 했습니다. 자극적인 표현으로 선거를 흥미 위주로 소비하는 것은 아닌지 상당히 우려됩니다. 정부가 이번에 마스크 공적 공급 업체로 지호영을 선정한 것을 두고 온라인에서는 김정숙 여사와 지호영 대표가 동문이며 지호영 대표의 남편이 문재인 캠프 출신이라는 허위 조작 정보가 퍼졌습니다. 김정숙 여사는 숙명여고를 나왔고 지호영 대표는 숙명여대를 나왔는데 이 허위 조작 정보를 퍼뜨린 이들은 숙명이라는 이름만 엮어서 동문이라고 한 것입니다. 게다가 지호영 대표의 남편이라고 지목한 사람은 아예 지호영 대표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어서 아예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모두 틀린 허위 정보였습니다. 최근 시민들이 민감해하는 마스크 이슈를 악용해서 소위 지호영 특혜설을 퍼뜨리고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 한 전형적인 정치적 허위 조작 정보인데요. 청와대는 마스크 공적 공급이 민감한 주제인 만큼 빠르게 해명 자료를 내서 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보도한 일부 언론들은 다른 쪽으로 허위 조작 정보를 발전을 시켰는데요. 조선중앙동아는 애초 허위 정보에 대한 청와대의 반박을 전한 보도에서 당시 민주당에서 비례대표 심사를 맡고 있던 박명숙 전 대한약사의 정책기획단장이 지호영의 고문이었다면서 지호영 특혜설을 재점화하려 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여권 연루설이 완전한 허위는 아니었다고 하면서 올해 1월까지 지호영 고문이었던 박명숙 씨가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고요. 동아일보는 지호영 고문 출신인 박명숙 대한약사의 정책기획단장이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면접 심사 통과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이어졌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중앙일보는 SNS에 도는 소문 중 지호영 출신 인사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공모에 참여한 것은 사실이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중앙일보는 박명숙 후보와 통화해서 지난 1월 말 지호영을 퇴사했다, 그 일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해명 내용을 같이 보도했습니다. 조정동이 보도에서 다 허위는 아니었던 여권 연루설로 지목한 박명숙 후보 관련 내용 역시 애초 온라인에 퍼진 낭설에서는 처음에는 지호영 대표가 민주당 비례대표로 출마한다 라는 허위 정보였습니다. 이런 음모론의 특징 중 하나는 가정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야 성립이 된다는 것인데요. 현재 민주당 공천이 확정된 박명숙 후보가 1월에 지호영 후 고문을 그만뒀다고 해명했고 보도 내용도 마찬가지인데요. 1월에 지호영 고문에서 물러난 박명숙 후보가 정말로 정치권과 연계되어서 마스크 업체 선정에 관여를 했다면 박명숙 후보는 이미 1월부터 코로나 확산 상황과 마스크 공적 공급을 예측하고 있었어야 되는 거고요. 민주당은 비례후보 심사도 끝나기 전인 한 개인의 부탁을 받아들여 마스크 업체 선정에 영향을 줬어야 합니다. 고문이라는 직위는 직무가 너무 광범위하고 고용 형태와 회사에 미치는 영향도 제각각이라서 회사 고문이었다는 정보만으로 회사 경영사항에 중대한 결정을 미쳐 마스크 공급 업체로 선정되게 했다는 의심 역시 추가적인 증거가 없이는 연결고리가 약합니다. 물론 정부의 시장 개입에는 항상 부패 위험이 따라다니기 때문에 감지는 필요한데요. 예컨대 조중동이 기사에서 지적하듯
공적 마스크 공급업체들의 이윤이 너무 과도한 건 아니냐, 이런 의심은 보도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개연성이 헐거운 정화만으로 일단 의혹을 유포하고 결과는 나중에 보겠다, 이런 식의 태도는 좀 곤란하다고 볼 수 있죠. 만약 정치권과 연루된 지호영 특혜 의혹이 사실이라면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특히 조선일보는 마스크 유통 지호영 특혜 논란 일자 황급히 가짜뉴스, 이런 제목을 붙여서 당면한 허위정보 대응에 청와대가 무언가 급하게 대응한다는 느낌을 주려고 했고, 박명숙 후보의 공천 확정을 전한 12일 기사에서는 같은 논란을 또 단순 나열하면서 특혜설의 여지를 강하게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마스크 이꼴, 지호영 이꼴, 박명숙, 이거를 마치 기도문처럼 키워드로 연결시켜서 부정적 이미지를 더 씌우려 하는 것이죠. 이번에 코로나19 확산으로 대구의 의료 시스템이 한계를 보이자 이용석 광주시장이 병원에 입원하지 못한 코로나 환자 일부를 광주에 수용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조선일보의 최보식 논설위원은 미담에 주목을 해서 자신이 연재하고 있는 인터뷰 코너에서 이용석 시장을 인터뷰를 했는데요. 조선일보는 여기서 광주의 결단에는 관심이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극단적인 지역주의와 현 정부는 방역에 실패한 좌파 정권이라는 자의적 판단을 사실로 전제하고 광주 유권자들에게 상당히 공격적이고 모욕적이기까지 한 질문, 여권 인사들이 이간질하려는 질문 등 정파적인 질문들이 두드러졌습니다. 최보식 논설위원은 인터뷰 중반부에 갑자기 오늘 자리에는 맞지 않지만 정치 1번지라는 말이 나온 김에 묻겠다면서 왜 광주는 좌파 정권과 결합하는지 의문이 있다, 광주 사람들은 타건하면서 좌파 성향일 수는 없지 않은가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 다음 질문으로는 문재인 정권은 안보, 외교, 경제에서 모두 실패했다, 이념 성향을 떠나 무능한 것이다, 대다수 국민을 비판하는데 왜 유독 호남에서는 대통령 지지율이 높게 나오고 있냐, 이런 질문이 이어졌고요. 내 주위에서는 다들 사이가 어렵다고 하는데 정말 광주 시민은 현 정권의 국정 운영에 만족하는가, 이런 질문도 이어졌습니다. 어떻게 신천지에게 자발적 협조를 이끌어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용석 시장이 지금은 강하게 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 시민들에게 확산되는 걸 막는 게 중요하다, 나그네 옷을 벗기는 것은 강한 바람이 아니다, 햇볕이다 라고 대답을 하니까 과거 정권의 햇볕자색 논리라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전체에 걸쳐 박원순과 이재명 시장을 공격하도록 유도하는 질문도 계속되는데요. 일례로 광주의 담화 발표 며칠 전인가 대구시장이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병상 제공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는데 이런 질문이 있는데요. 이 사안의 경우 26일 처음에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구시장의 병상 제공 요청을 거절했다, 이렇게 알려진 사실인데요. 다음날 이재명 지사는 대구시장의 경증 환자 수용 요청을 거절했을 뿐이지 중증 환자는 이미 수용 중이라는 입장으로 해명한 바 있습니다. 이용섭 시장은 내가 이재명 지사를 비판할 입장이 아니다, 그의 처지가 충분히 이해된다, 이렇게 원론적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최보식 논설위원의 마지막 질문에 와서는 오히려 인터뷰 진행자의 질문이 인터뷰 대상자의 답변보다 길어지는 상황까지 오는데요. 결국 광주시장을 인터뷰하러 와서는 기자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듭니다. 다음에는 좋은 보도를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좋은 보도 찾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현 시점에서 그나마 눈에 띄는 언론들의 정책기재 보도는 기후위기 대책에 집중돼 있었는데요. 주로 한겨레와 경향신문이 이런 보도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한겨레와 경향은 저번에는 그린피스의 정책기재 관련 여론조사를 보도한 데 이어서 이번 주에는 그린피스의 기후위기 관련 여론조사 활동을 주목해서 거대 양당이 기후위기 대처에 미온적 반응을 보였다는 보도를 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그린피스는 KBS와 협력해서 11일 지지율 5% 이상인 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정의당 정책위원회에 기후위기에 대한 정책 질의를 보내 답변을 받았습니다.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여기에 대해서 약간 미온적인 입장을 밝혔고요. 2030년까지 탈석탄 목표에도 모두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고 합니다. 반면 정의당은 모든 질문에 동의하는 입장을 보였다고 했고요. 이어서 경향신문은 13일 기사에서는 기후위기 대책을 주문하는 시민단체들의 활동을 보도하거나 시민단체 관련 인사의 기고문을 실었고요. 11일 사설에서는 기후위기는 이미 발등에 불이다 라면서 기후위기를 절감하는 대다수 유권자는 미래가 아니라 눈앞의 표만 바라보는 후보들을 분명히 가려낼 것이다, 생존 문제이기 때문이다 라고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에는 더 믿을만한 미디어 비평으로 찾아오겠습니다.